자, 일단 보면 그래도 여름방학 때 좀 했던 친구도 있고, 그다음에 나는 여름방학 때 했던 친구도 있고, 아니면 안 했던 친구들도 있고. 근데 수업을 보면 아예 안 들었다 그런 친구들이 좀 더 많아. 그래서 그러니까 다 처음부터 한다고 생각하고 갈까 그랬지. 근데 계획은 우리가 지금 현재 2월 달까지잖아. 2월 달까지 요걸 선생님 한 바퀴 다 돌리는 게 목적이거든. 자, 돌리는 게 목적이라는 얘기는 물리 같은 경우는 세 개의 단원으로 나눠지지. 세 개의 단원으로 나눠지는 첫 번째 뭐 있어? 우리 여름방학 때 했던 거 태연이 뭐 했었어? 다 기억난다며. 역학 파트였어. 역학하면서 제일 처음 뭐 배웠어 우리가? 그 이상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역학에서 제일 처음에 뭐야? 속도라는 걸 배웠지. 여기서 등 가속도 운동이라는 거 있고 등속 직선 운동 이런 걸 배웠다고 맞지? 근데 여기에서 가속도 문제가 좀 더럽게 나오기 시작하지. 우리가 배웠던 중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뭐 이런 거 배우고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가속도를 물체가 빗면에서 내려와서 올라가서 부딪혀가지고 어떤 속도를 구하거나 거리를 구하거나 뭐 이런 거를 배웠다. 그러니까 물리를 만약에 안 하는 애들, 물리를 나중에 버리는 애들은 여기부터 어려워서 그래. 근데 1단원이 역학 파트라고 얘기하고 2단원이 뭐라고 부를까? 2단원은 1단원이 역학이라 2단원은 전자기 3단원이 파리 요 세 가지거든. 근데 중요한 건 솔직히 말하면은 경희고 같은 경우 대부분 경희고니까 경희고 시험 범위를 먼저 말하면 경희고는 역학 파트 보면 처음에 연력학 그다음에 상대성 이론. 근데 연력학까지 시험 볼 거야. 그러니까 다른 학교들보다 시험 범위가 많아. 1학기 중간고사. 됐어? 근데 다시 말하면 1학기 때 보면 맨 처음에 가속도, 등가속도 요거 나오고 그다음에 운동 법칙들 나올 거고. 운동 법칙 다음에 뭐 나올 거야? 1. 운동량, 역학적 에너지 뭐 이런 것들 나올 거거든. 근데 이런 거에서 다 들어가고 연력학까지 나가는 거니까 조금 많아 시험 범위가. 근데 일반적인 경우들을 보면 운동 혹은 역학적 에너지 전까지 본다든지 그렇게 될 거야. 연력학까지 가는 경우 별로 없는데 연력학까지 가는 거니까 조금 시험 범위가 많아. 그다음에 1학기 기말고사는 상대성의 전자기장의 일부까지. 2학기 중간은 전자기보다 파동에 보면 파동 두 가지로 나눠져. 뭐하고 뭐로 나눠지면 파동성이라고 하는 말하고 입자성 두 가지 나눠져. 파동성까지 시험을 볼 거야 아마. 뭐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년도 모르겠지 뭐. 그럼 이 상태고 그다음에 입자성하고 다시 여기까지 시험 범위 다시 가 처음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단 모든 학교들이 대부분 학교들이 처음에 1학기 중간 있지. 1학기 중간고사에 평균적 그러니까 그 1등 커트라인 되게 낮아. 경희고 같은 경우는 79점 뭐래? 1컷이 79점이라는 얘기는 문제가 어려운 것도 있고 뭐가 문제가 되면 시간의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부족했다 그런 문제들이 생겨요. 다시 말하면 객관식 문제는 20문제 근데 16번부터 20번까지 문제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은 문제를 좀 계산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것들이지. 그러니까 단순 계산보다 조금 더 복잡하게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소수랑 문제가 5개인가 그렇게 나오는 건데 그 중에서 두 문제 정도가 좀 문제 좀 어려울 거고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었어요 이런 말들 나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니네가 내년에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뭐가 돼야 돼? 문제 빨리빨리 푸는 연습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간이 충분히 있으면 다 풀긴 풀 거거든. 근데 문제는 뭐지? 시간이 충분하지 않잖아. 우리는 50분이라는 시간 동안 문제를 풀어내는 거니까 빨리 풀려면 실수가 잦을 것이고 최대한 그걸 줄이기 위해서 지금은 안 그럴 건데 앞으로는 3월 달에 다시 가서 시작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문제를 좀 시간 내 문제 푸는 연습을 좀 시킬 거고 그렇게 할 거라고. 그리고 계획은 2월 달까지 이걸 다 끝내는 게 목표거든. 그래서 최대한 나갈 건데 전자기장하고 파동은 한 달 정도, 4주나 5주 정도 잡고 이것도 역학도 한 4주나 5주 정도 잡아 죽기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들어가는데 최대한 질문할 건 질문해주고 그렇게 가야 돼. 그러니까 얘네가 질문했을 때 뭐 대답 안 해주거나 그러진 않거든 솔직히. 그러니까 질문해야 되고 만약에 이거 수업을 하기 전에 수업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 방학 도중이니까 만약에 지금 화학특구 보는 애들 있지.
니네들은 화학 듣고 오는 거잖아. 그 전에 좀 미리 좀 봐. 알았지? 어차피 화학 듣고 오는 거니까 미리 와서 질문을 하라고. 모르겠는 거 있으면. 근데 문자 같은 거 보내도 상관없고, 문자 같은 거 보내면 웬만하면 빨리빨리 답을 해주는데 나도 수업 중에 답을 못 할 거 아니야. 근데 그거 말고는 답을 바로바로 해줄 테니까. 알았지? 그리고 영상은 지금 내가 찍고 있거든. 근데 오늘 지금 누가 안 온다고 했지? 임동혁이가 안 온다고 했다? 누가 안 온다고 했어? 아무튼. 그래서 오늘 그것 때문에 영상을 찍는 거거든. 근데 그거 말고 다 오더라도 영상을 계속 찍을 거야. 근데 방학이니까 시간이 좀 되지. 시간 되니까 좀 태훈아 솔직히 말하면 여름방학 때 내가 영상 줬지? 봤어 안 봤어? 솔직히 가슴에 손 얹고 어려웠던 부분은 봤어요. 진짜 보긴 봤어? 그러니까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 거지만 지금 보는 게 도움이 될 거야. 그러니까 자꾸 반복해서 보라고. 알았지?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 문제를 푸는 요령이나 그런 것들도 같이 좀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어떻게 적용시킬지.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어떤 걸 적용시키는지 그걸 갖고 같이 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았니? 그럼 오늘은 프린트를 갈 건데 다음 주에 교재를 분리를 해서 줄 거야. 첫 번째 같은 게 역학 파트를 줄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2단원, 3단원 묶어서 줄 거거든. 그러니까 일단 먼저 역학부터 줄 거야 다음 주에. 그리고 이게 내가 가져가서 해줄 거거든. 그러니까 다 가져가서 해줄 거니까 다음 주에 못 주겠다. 다 다음 주에 줄게. 다음 주에 안 오잖아. 얘네 다음 주에 수업 없어. 얘네 다음 주에 수업 없어. 그리고 표지 색깔은 내 맘대로. 알았지? 내 맘대로. 태윤이 무슨 색깔? 네, 상관없어요. 색깔이 있는 거 검은색 있고 초록색 있고 연초록 있고 파란색 있고 노란색 있어. 무슨 색? 빨리 골라. 검정색. 검정색? 알았어. 내 맘대로. 잡히는 대로. 알았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본 친구도 있고 안 본 친구도 있는데 주환아 선생님 뭐 한다고 했어? 처음 얼굴 보면 뭐 한다고 했어? 처음 보면 내가 뭐 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낯가린다고 그랬지? 기억 안 나니? 네. 낯가려. 그래 낯가리니까 일단 처음에 조금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 산수 못해 좀 이해해. 알았지? 원래 산수는 원래 못하는데 낯가려가지고 좀 니네 보기가 좀 그래. 조금만 그래. 조금 한 시간 정도? 그 정도만 니네 이해해. 알았지? 그럼 이름을 자꾸 부를 거야. 왜 부를 거냐면 우리가 이름을 외우거든. 좀 전에 뭐 태윤이나 주환이나 민혁이었지? 민혁이나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이름을 전에 외웠었으니까 자꾸 부르는 거고. 수사라 넌 이름 외웠어. 그렇지? 그 다음에 네가 동혁이, 고동혁이 이렇게 외울 거야. 성태라고 했나? 외울 거야. 외우고선 자꾸 불러야 외우니까. 자 갑니다. 그 다음에 질문을 자꾸 하셔야 돼요. 질문을 자꾸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된다고? 복습하시고 모르는 거 문자 날리시고 혹은 그걸 해달라고 해도 돼. 일찍 와서 조금 어떤 거 좀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해도 돼. 어차피 선생님이 지금 오는 게 5시부터 수업이라 일찍 오면 4시 정도에 오거든. 그러니까 그때 와서 질문거리 와서 계속 해도 되니까 상관없으니까. 알았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갑시다. 제일 처음에 역학 파트 1페이지에 나와 있어. 1페이지에 뭐 나와 있어? 제일 처음에 보면 이동거리, 변위라는 말 나와 있지. 그 다음에 속력, 속도라는 말이 있을 거야.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 역학 파트가 제일 처음이 자 이런 말이 있을 거야. 동요가 이게 뭐야? 등속 직선 운동? 배우긴 했을 건데 간단하게. 맞아 그거야. 그러니까 뭐야? 등속 직선 운동 뭐였어? 같은 빠르기, 같은 방향으로 운동합니다라는 게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불러. 됐어? 자, 등속 직선 운동은 뭐였어? 현재와 같은 빠르기, 같은 방향으로 운동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뭐야? 현재와 같은 운동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지. 현재와 같은 운동하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지 않았잖아. 현재 똑같은 운동을 한다라고 본 거잖아. 맞아? 근데 두 번째 등속 직선 운동 말고 어떤 것도 볼 거냐? 등 가속도 운동이라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배울 거야. 그러니까 오늘 할 내용 중에 등가속도 공식이라는 것도 배울 거고 그 다음에 가속도가 뭔지 속도가 뭔지 이동거리가 뭔지 그런 것들을 다 배울 거라고. 그런데 보면 등속 직선 운동은 누구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운동 법칙 중에
관성 법칙하고 관련돼 있고요. 그다음에 등가속도는 뭘까? 이게 가속도 운동하고 관련돼 있어. 됐어? 근데 자 봐봐 이제 내가 여기서 뭐 할 거냐면 잘 보셔요. 어딨냐? 자 물체가 있어. 이 물체한테 지금 힘이 가해질까 안 가해질까? 가해질까 안 가해질까? 성태 가해져 안 가해져? 잘 생각해. 가해져 안 가해져? 가야죠. 가해지고 있지. 가해지고 있대. 뭐가 가해지고 있는데 여기서? 아 중력이 존재해. 그다음에 뭐 있어? 이제 중력이 가해졌는데 얘가 중력만 있다면 얘가 내려가야만 맞잖아. 근데 그대로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얘가 얘를 들어주고 있지. 이걸 뭐 수직 항력이라고 얘기를 해. 다시 말하면 중력과 수직 항력이 얘한테 가해져서 이 물체한테는 힘이 실제로는 작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라고. 그럼 봐봐. 얘가 힘이 실제로 안 가해졌지. 그럼 이 물체는 어떻게 해야 돼? 계속 같은 자리에 있어 뭔가 바뀌어? 같은 자리에 있는 거지. 같은 자리에 있다는 얘기는 뭐야? 현재와 같은 상태를 유지를 하면 같은 빠르기, 같은 방향이라는 것처럼 현재와 같은 운동을 한다면 얘는 뭐가 됐어? 힘이 가해진다, 가해지지 않는다. 힘이 없을 때 등속 직선 운동한다라고 얘기해. 무슨 말인지 이해돼? 두 번째,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은 자 가속도 운동이 뭐냐면 여기서 가속도부터 보자. 가속도가 뭘까? 가속도는 뭘까? 속도가 변하는 정도 이걸 보고 가속도라 부르거든. 가속도 뭐라고? 속도가 변하는 정도를 가속도라 불렀다. 그러면 등가속도는 등이 뭐야? 같다는 얘기잖아. 그럼 가속도가 똑같대. 그럼 얘 뭐야? 일정하게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운동. 원래는 방향이 바뀌어도 맞는데 방향은 안 할 거야. 왜? 우리가 물리원에서는 그 얘기를 안 하니까. 방향이 일정하다는 걸 주로 얘기할 거니까. 그래서 원에서는 요것만 얘기할 거야. 그러면 생각해봐. 얘는 운동 상태가 변해 안 변해? 일정하게 달라진다. 이렇게 보는 거지. 맞아? 그럼 잘 봐 얘들아. 내가 얘를 이렇게 던질 거야. 내가 던진다라는 얘기는 얘가 가만히 있던 상태에서 뭐가 될 수 있어? 정지야. 힘을 주면 움직여지지. 힘을 주면 움직였다는 얘기는 정지에서 운동으로 바뀌었잖아. 어떤 속도를 갖고 있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얘가 여기에서는 힘이 어떻게 해야 돼? 힘이 작용했다라고 본 거야.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 뭐야?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등속 직선 운동하고 힘이 있다라면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혹은 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렇게 볼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고자 나오는 게 여기 있는 내용들인 거예요. 됐죠? 기본적으로 요거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를 제일 봐야 될 내용이고 자, 그럼 첫 번째부터 갑시다. 자, 준비하시면 첫 번째 1페이지 보면 이동 거리라는 말이 있을 것이고 변위라는 말이 있어요. 변위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 이제 위치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앞으로 그래프에선 위치라는 말이 거의 대부분으로 나올 거예요. 변이라는 말보다는 위치라는 말이 나올 거야. 근데 이동거리는 약자로 S라고 표현할 거고 그다음 변이는 델타 S라고 표현합니다. 약간 달라서 표현을 이렇게 방법을 좀 다르게 준 거야. 성태야, 이동거리가 뭐야? 그냥 이동거리 뭐거든? 그렇지, 물체가 움직인 거리 이걸 보고 우리가 이동거리라고 불러. 근데 이동거리는 뭐가 되는 거야? 누적이다라는 얘기는 항상 더해지는 것밖에 없어. 빼지는 게 있어 없어? 없어. 지금 내가 여기서 이렇게 갈 거야. 갔다가 돌아올 거야. 돌아왔어. 갔다가 돌아올 거야. 갔다가 돌아왔어. 또 갈 거야. 나 지금 뭐였어? 움직였지. 움직였다는 얘기 나의 이동거리는 계속 움직일 때마다 누적이 되겠지. 자동차를 타면 계기판 있지. 계기판 바로 밑에 뭐 있어? 조그맣게 뭐 있는데 숫자 같은 거 있는데. 그렇지. 그 키로수 주행거리잖아. 그러니까 주행거리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 있어 없어? 그럼 뭘 쓴 거야?
이동거리를 쓴 거지. 이해되셔요? 그럼 얘는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그런 거 전혀 상관해 안 해? 상관하지 않아. 그냥 간 것만 생각하는 거. 그게 이동거리야. 두 번째 변이는 뭘까? 위치는 뭘까? 물체 변화된 위치. 이걸 뭐 위치 변화를 보는 거야. 어떻게 얼마나 변했는지 이걸 보는 거라고. 그러면 봐봐. 물체 변화된 위치를 보면 어디에서 어디로 변했니? 이게 중요하지. 얘는 좀 전에 이동거리는 내가 보냈어. 방향은 생각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냥 모아오는데 간 것만 보면 돼. 근데 얘는 뭐야? 어느 방향으로 갔지? 어디서 어디로 변했지? 이걸 보는 거야. 이해돼? 그럼 봐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 뭐 이게 시험에 나오진 않아. 그냥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A에서 B를 거쳐 C까지 간다 봅시다. 여기에서 이렇게 갑니다. 3m가 되고요. 4m가 됩니다. 됐죠? 이동거리 얼마입니까? 7. 그렇지. 이동거리는 단순하게 7m 이러시면 끝나요. 변이는 얼마일까요? 변이는 5m가 됩니다. 맞죠? 근데 만약에 거꾸로 갑니다. C에서 B를 거쳐 A까지 갑니다. 이동거리 몇 미터일까요? 7m가 됩니다. 변이 몇 미터일까요? 몇 미터일까요? 마이너스 5m. 왜냐하면 첫 번째는 어디에서 출발해서 A에서 C까지 갔지. 이 방향의 변화와 C에서 A까지 간 방향의 변화는 반대 방향이잖아. 반대 방향이라는 뜻은 무슨 소리야? 당연히 얘와 얘의 운동 효과는 다른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됩니까? 부호를 붙여줌으로 해서 다른 거라고 표현을 해줘야 되지. 그러려고 부호를 붙여주는 거야. 부호는 뭐야? 방향의 의미이지 더하기 빼기 양수 음수의 의미는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다시 한번 얘기할 거야. 부호는 무슨 의미? 양수 음수의 의미지 누구의 의미는 아니야? 더하기 빼기 의미가 아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동거리와 변이 요거 설명드렸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갑니다. S가 커요? 델타 S가 커요? 일반적으로? 네. S가 크죠. 근데 같을 때 있어 없어? 있어요. 어떨 때야? A에서 C로 하는 움직임 때, 즉 직선 운동하는 경우는 뭐래? 나의 이동거리나 나의 변이는 똑같다. 맞죠? 나의 이동거리나 나의 변이는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이동거리가 크다. 변이는 조금 더 작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같을 때도 존재한다. 됐죠?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 갑니다. 2초, 3초. 됐죠? 여기가 뭐 5m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 물체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지 보세요. 어떤 운동을 해요? 2초 동안 몇 미터를 가요? 5m를 갔죠. 그래서 5m를 간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1초가 멈춰서 2초 동안 5m를 딱 갔어. 그 다음에 힘들어 멈춰 있는 거야 1초 동안.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 다시 움직였어. 그 다음 어디로 움직였어? 몰라. 그게 뭐야? 여기 이동거리라고 보는 거야. 그건 없어. 그러니까 다시 말해 얘는 봐. 움직였어? 안 움직였어? 얼마나 빠르게 움직였어? 그걸 보여주는 게 이동거리라고. 근데 위치는 어떻게 돼? 위치는 얘가 델타 S 혹은 위치라고 쓸게. 위치 시간 그래프야. 그럼 얘가 이렇게 가다가 똑같아. 여기까지 2초 3초 똑같아. 근데 이렇게 갈 수도 있지. 가서 멈췄다가 1초 후에 뒤로 돌아서 온 거야.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그럼 얘나 동일하게 그려져요. 또 이것도 동일하게 그려지고요. 얘 뭐까지 보여준다? 방향까지 보여준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 시험에 따로 나올 거 없어. 솔직히 안 나와. 그러니까 기본 개념이란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두 번째 갑니다. 이제 이동거리와 변이라는 거, 위치라는 건 얘기했으니까 속력과 속도를 봐야죠. 속력과 속도. 속력이 뭐야? 소수라 속력이 뭘까? 시간 보낼 거예요. 시간 보낼 거예요. 공식을 얘기하지 말고. 이게 뭘까? 그 공식이고. 간단히 말하면 그치 얼마나 갔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는 뭐야? 속력은 얼마나 빨라? 라고 물어본 거야. 속력은 얼마나 빨라? 라고 물어본 거야. 예를 들어서 자 10m/s라고 하는 것과 5m/s라고 하는 거를 볼 거야. 그럼 누가 빠른가? 왜? 얘는 1초에 몇 미터를 간 거야? 얘는 1초에 몇 미터를 간 거야? 5미터를 간 거니까 같은 시간 동안 누가 많이 갔어? 첫 번째 게 많이 갔지. 그럼 제가 빠른 거야. 됐어? 그럼 제가 단순하게 빨라 느려만 얘기를 했지. 됐어? 그런데 속도는 약간 다르지. 속도는 뭐야?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빨라? 이걸 물어봤어.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빠르냐고 물어봤어. 그럼 얘는 뭐가 들어가야 돼? 방향의 개념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여기는 10m/s, 5m/s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잘 봐. 동쪽으로 10m/s로 가는 자동차 A가 있고요. B 자동차는 서쪽으로 10m/s로 가고 있습니다. 됐죠? 희윤아, 그러면 A는 어떻게 표현할까? 속도를 어떻게 표현할까? A는 속도를 어떻게 표현할까? 10m. 10m/s라고 표현했습니다. B의 속도는 어떻게 옵니까? 마이너스 10m. 방향을 생각하셔야 되고 앞으로 할 것들은 다 뭐야? 운동량, 충격량 다 싹 다 속도를 뜻할 거야. 그러니까 부호는 항상 놓치시면 큰일 납니다. 놓치시면 답이 이상한 게 나와. 알았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속력, 속도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밑에 갑니다. 자, 첫 번째 1페이지 이동거리와 변이. 이동거리, 물체가 이동한 경로의 길이. 그 다음에 변이는 물체의 처음 위치와 최종 위치의 최단 직선 거리를 얘기한다. 근데 밑에 보면 그림 같은 거 나와 있죠. P에서 Q점까지 갑니다. P에서 Q점까지 가면 이동거리 몇 미터다? 150m이다. 변이는 50m이다. 기준점으로부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밑에 속력, 속력은 단위 시간 동안의 이동거리. 얼마나 빨라? 방향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빨라 느려 이것만 보는 거고요. 두 번째 속도는 단위 시간 동안의 물체의 변이 얼마나 어느 방향으로 빠를까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되시죠? 그리고 속도라는 것들은 시간분의 변이,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배울 것들은 직선 운동의 경우는 얘나 동일하게 해도 상관없다. 됐죠?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평균 속도라는 게 있을 거고요. 순간 속도라는 게 있어요. 순간 속도가 뭐야 얘들아? 지민아 어디 놀러 갔었어? 안 놀러 갔었어? 네 인생에서 한 번이라도 놀러 간 적 있지? 자동차를 타고 갑니다. 가다가 아빠가 갑자기 뭐야 브레이크를 확 밟아. 속도를 확 줄여. 왜 그래? 그런 적 없어? 앞에 차 나와서. 아 그래? 아버지들이 그럼 다그 안전운전 하시나 보다. 규정 속도를 다 지키시나 보다 얘들아. 나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달리다가 갑자기 카메라 있으면 속도를 줄이거든. 아니야 안 그래? 그냥 확 속도를 맞춰서 가죠? 아니죠. 훌륭하신데. 아무튼 나는 되게 과속을 하진 않으나 제한 속도가 100km라고 하면 130 이 정도를 밟아. 조금 약간 좀 늘린 거잖아. 그러니까 난 카메라에 찍힐 거야. 근데 뭘 찍는 거야? 순간 속도를 찍는 거야. 그러니까 순간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지. 근데 이거를 이 시간을 최대한으로 줄여버린 거야. 최대한을 줄여서 시간, 즉 이동거리를 줄여서 그 순간의 속도를 구하는 게 순간 속도라고 구하는 거야. 맞죠? 시험에 안 나와요. 몰라도 이게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고 넘기시면 되고 계산해라 이런 거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평균 속도는 어떻게 나옵니까? 요즘에는 자동차를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이런 게 있어. 여기부터 여기까지 평균 속도를 측정해서 속도 위반을 측정하는 게 있어. 다시 말하면 내가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이제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면 횡담도라는 휴게소가 있어. 그럼 거기를 가다 보면 평택이라는 곳에서 가는 건데 거기서 보면 구간 단속이라는 걸 한대. 그러니까 처음에 딱 이 도로를 지나갈 때 사진을 찍어.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어떤 구간을 줘서 사진을 찍어.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차가 이동한 시간이 나오겠지. 맞아?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도 있을 거야. 그래서 평균 속도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중간에 빨라졌다 느려졌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 거리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이게 평균 속도야. 단순 빠르기만 생각할 필요 없어. 없어. 봐봐. 내가 여기서 이게 100km/h라는 속도 제한이거든. 근데 잘 봐. 내가 여기까지 한 500은 아니겠지만 200으로 갔어. 200km/h로 갔어. 돼 안 돼? 네. 돼. 안 지켜. 여기만 100으로 가면 돼. 그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갈 거야? 휴게소를 들릴 거야. 여기 휴게소가 있거든. 휴게소에서 소떡소떡도 사 먹고 감자도 사 먹고 하겠지. 화장실도 가고. 그럼 여기서 한참 시간 보내고 다시 나와서 한 여기도 한 190으로 오다가 여기서 속도를 100을 줄여서 갔어. 나 걸릴까 안 걸릴까? 안 걸리죠. 단순하게 총 걸린 시간과 총 이동한 거리만 알면 평균 속도를 구할 수 있다고. 됐어? 그런데 이 문제가 시험에 나와요. 어떻게 나올 거냐? 이걸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걸로 나와요.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어요. 2분의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 요 구하는 방법으로 나와요. 이게 나와요. 이게 나온다는 이건 항상 써먹을 수 있는 건 아니야. 주환아 이거 언제 써먹는데? 똑같은데. 그렇지. 이거는 뭐야? 일정하게 빨라지거나 한번 끊고 일정하게 빨라지는 운동을 하거나 혹은 일정하게 느려지는 운동 이때 써먹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이거 언제 써먹는다고? 등가속도 운동일 때만 써먹는다는 얘기지. 항상 써먹는 건 아니고 이때만 써먹을 수 있어. 이해돼? 자 예를 들어 갑니다. 문제에서 출제됐던 거긴 한데요. 쉬운 거로 갑니다. 일단 빗면에서 물체가 내려옵니다. 됐죠? 여기부터 여기 P점이고요. 여기가 Q점입니다. P점에서의 속도 얼마일까요? T는 얼마 불러? 4m/s 제곱이면 4m/s입니다. 자, 성태야, 이건 몇이야? 성태야, 이거 몇이야? 불러봐, 몰라. Q. 오, 조금만 더 들리라. 너무 작다. 10m/s. 됐어? 자, 이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P점에서 Q점까지 몇 초 걸렸다 볼까? 초수라 몇 초? 불러. 3초 걸렸습니다. 됐죠? 이동거리 얼마입니까? 물어봤어요. 이동거리 어떻게 구할까요? 이동거리 어떻게 구할까요? 몇 미터? 11m? 12m? 12m래. 왜 12m야? 왜 12m야? 응. P점에서 Q점까지 3초가 걸리니까 응. 12m/s. 얘 속도가 빨라졌는데? 아, 그럼 P점에서 Q점으로 가면서 속도가 빨라졌지. 그러니까 4m/s에서 10m/s로 빨라졌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P에서 Q까지 3초간 걸렸대. 그럼 여기서의 이동거리는 몇 미터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야. 그럼 여기서 자 여기서 조금만 변형시킬게. 이동거리는 내가 여기서 말하는 이동거리는 변이도 상관없어요. 왜 변이도 상관없어? 직선이니까. 직선이니까 이동거리와 변이 똑같다고 지금 보신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한다? 평균 속도 곱하기 걸린 시간입니다. 이게 이동거리를 구하는 방법이고요. 됐어? 그럼 여기서 이동거리 어떻게 구할 거야? 이동거리 어떻게 구할 거야? 저거 나누기 2하는 걸로. 나누기 2하는 거로. 그렇지, 그걸 구해야지. 그럼 얼마야? 이동 구할 2분의 처음 거 얼마? 4. 나중 거 얼마? 10. 그럼 얼마야? 7. 7m/s의 평균적인 속도야. 이걸로 몇 초간 갔대? 3초간 갔대. 그럼 몇 미터란 얘기야? 21m를 내려왔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어? 얘가 써먹는 건 이렇게 써먹는 거. 이해돼? 하나만 더 갑니다. 여기서 문제 하나 더 갑니다. 약간 이 정도만 되면 뭐 중딩 문제잖아.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갑니다. 어떤 게 갈까? R점입니다. R점입니다.
됐죠? 몇 미터일까요? 몇 미터일까요? R점입니다. 몇 미터일까요? 몇 미터일까요? R점입니다. 몇 미터일까요? 시간도 없어요. 처음 속도는 당연히 0이겠죠. 0m/s 출발한 겁니다. 됐죠? 시간도 없고요. 거리도 없어요. 거리를 구하라고 하는데 시간도 없어요. 어떻게 구해야 돼? 그러니까 이건 그냥 보세요. 어떻게 구하냐면 자 보셔요. 여기가 속도와 시간 그래프지. 어딘진 나도 모르겠으나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냐? 4m/s라고 할 거야. 이렇게 여기가 얼마야? 10m/s지. 그럼 내가 여기서 여기가 P점이 되고 여기가 Q점이 되고 여기가 R점이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요 넓이가 뭘 뜻하냐? 좀 이따 다시 설명할 거야. 이 넓이가 이동거리입니다. 이 넓이가 이동거리라는 얘기는 이 거리가 몇 미터? 21m라는 얘기야.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오는 동안 가속도는 같을까 다를까? 같죠. 그러면 요 기울기나 요 기울기는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걸 갖고 요걸 계산해야 돼요. 그걸 갖고 계산해야 돼요. 시간이 안 나와도 즉 다시 말해 이걸 뭐로 잡을 거야 얘들아? X로 잡을 거야. 여기는 뭐로 잡아야 돼? 그렇죠. X 플러스 2로 잡아야죠. 2초가 더 늘었어. 3이구나 미안하다. X 플러스 3으로 잡아야죠. 3초 늘었으니까. 그럼 요 넓이가 요거 나왔고 요거 나왔으니까 넓이 21이 나오려면 X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럼 X를 구하는 상태 요 기울기하고 요 기울기가 똑같다를 해갖고 X가 얼마인지 나왔으면 넓이도 구할 수 있겠지. 이해돼? 이렇게 문제 풀 때 그래프가 되게 잘 나올 거야. 얘들아 역학 파트에서 그래프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프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 그래프로 푸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 문제 푸는 방법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입니다만 그 중에서 그래프로 푸는 방법이 되게 편하다. 이것만 딱 보고 공식으로 쓰려고 하면 요거는 풀리지. 근데 어떻게 처음 거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야? 어렵잖아. 어려우니까 자꾸 뭐 해야 된다고? 써먹어야 돼. 졸리면 서서 해도 돼. 괜찮아? 그렇지? 이따 물도 갖고 오고. 니네 너무 좋아. 겁나 열심히 듣고 있어. 너무 좋아. 제발 당부하는데 내가 진짜 작년에도 수업하고 뭐 이렇게 매년 수업하다 보면 물리를 이거 수업하다 보면 그런 애들이 있어. 듣다가 그냥 수업을 듣고 들어 그냥 집에 가서 안 해. 다음 와서 수업 들어. 그러면 저하고 물리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빠이빠이 하는 애들도 있어. 제발 모르겠으면 질문해라. 어? 어차피 니네가 공부하라. 어차피 이거 버릴 수 없잖아. 이건 뭐야? 네 친구 해준지 해줄 거 아니야. 어차피 버리지 않으려면 니네가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려면 나한테 자꾸 도와달라고 해야 돼. 그렇지? 응? 자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보는 것들 지금 우리가 평균 속도 구하는 거 요거 말씀드렸죠? 어떻게 구한다고? 시간분의 거리야. 근데 어떻게 돼 있다고? 2분의 1000 플러스 나중 2분의 1000 플러스 나중 맞죠? 그리고 이건 언제 써먹는다? 등가속도에 그 이동거리 어떻게 구해?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이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올 때 주로 잘 써먹는다. 알았죠? 이해되니? 자, 그 정도 보는 거고. 자, 다음 페이지는 두 번째 페이지. 자, 등속 직선 운동 나왔을 거야. 등속 직선 운동은 힘이 있다 없다? 없다. 힘이 가해지지 않았다. 맞죠? 힘이 가해지지 않았고요. 일정한 빠르기로 움직이는 걸 얘기를 해요. 됐습니까? 일정한 빠르기로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운동의 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물체 빠르기가 운동 방향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했다라고 했죠. 자,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거나 물체에 작용하는 R점이 0이 된다. 힘이 없거나 R자 힘이 0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힘이 0이다라는 얘기는 외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외력. 외부에서 주는 힘이 없거나 R자 밑방. 근데 이 세상에 외력이 하나만 있는 경우, 외력이 없는 경우는 없잖아. 만약에 우주로 가면 모르겠다. 근데 지구상에서는 무조건 중력이라는 걸 받게 돼 있어. 그래서 R자 밑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R점이 뭐야? 민혁아 R점이 뭐야? 어? 그렇지. 여러 힘의 합. 이걸 보고 R점이야. 그러니까 물체에 실제로 작용한 하나의 힘. 이걸 보고 우리가 R점이라고 불러. 물체에 작용한 실제로 작용한 하나의 힘을 보고 합력이라고 불러. 됐어? 이해되니? 이해되니? 그럼 예를 들어 봅니다. 자,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이쪽으로 10N이 있을 거예요. 됐어요? R점 얼마예요? R점 얼마예요? 10N. 이 물체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이죠.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요? 오른쪽으로. 얼마의 힘으로? 10N의 힘으로. 근데 내가 만약에 이쪽으로 5N을 줬습니다. 이 물체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이죠. 얼마의 힘으로? 5N의 힘으로. 어느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힘도 뭐가 있어야 돼? 방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갑니다. 내가 만약에 5가 아니라 10N을 줬습니다. 이 물체 움직여 안 움직여? 왜? 왜? 그 왜? 내가 아무런 말 안 했잖아. 만약에 이게 뭐였다라면 정지 상태였다라면 네 말대로 정지가 돼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근데 만약에 이게 10m/s로 움직이고 있었다면 어떻게 돼야 돼? 10m/s로 그냥 가야 돼. 이게 등속 직선 운동이야. 근데 만약에 내가 이게 5였다라면 10m/s라고 가던 상태에서 5N, 10N 이쪽 힘이 남지. 그럼 얘가 5N이라는 힘이 얘를 움직이게끔 만들어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는 뭐야? 10보다 더 빨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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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지는 거지. 이해돼? 그럼 등속 직선 운동은 힘이 0이거나 R점이 빵이 된다. 그래서 뭐가 있어? 운동 상태의 변화가 없는 거죠. 이해돼요? 운동 상태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야지 뭐야? 등속 직선 운동한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래프를 보실 건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속도와 시간 그래프예요. 이렇게 되어 있죠. 1초, 2초, 3초, 3m/s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 뜻은 무슨 뜻이라고요, 얘들아? 1초당 몇 미터? 3m 이동을 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1초당 몇 미터? 3m씩 이동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럼 잘 봐. 1초야. 몇 미터를 갔어? 3m. 넓이 얼마야? 넓이 얼마? 3이죠? 또 3이고 3이고 3이에요. 그랬더니 이게 뭐야? 넓이가 뭘 뜻한다? 이동 거리를 뜻한다. 혹은 위치를 뜻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됐어요? 그럼 또 하나만 더 봅니다. 여기는 기울기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기울기가 빵이죠. 기울기가 빵이란 얘기는 무슨 소리야? 속도의 변화가 0이에요. 됐습니까? 속도가 안 변했다고. 속도가 안 변했다는 얘기 뭐야? 아까 속도 변화되는 걸 뭐라 불렀어 우리가? 세 글자. 가속도. 가속도가 빵이에요. 즉 기울기는 뭘 뜻해요? 가속도를 뜻한다. 즉 VT 그래프야. VT 그래프에서 뭘 뜻한다? 넓이는 뭐야? 넓이는 뭐야? 이동거리. 기울기는 뭐야? 가속도. 구분하셔야 돼요. 의미가 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두 번째. 여기가 위치와 시간 그래프입니다. 1초에 몇 미터 같대? 1초에 3m 같죠. 2초면 3m가 누적이 돼서 직선이니까 누적이 돼서 6m. 3초면 또 3m가 누적이 돼서 9m가 되겠죠. 이렇게. (3m, 6m, 9m) 됐습니까? 맞아요?
네. 자 보세요. 여기서 의미하는 게 기울기가 뭘까요? 기울기가 아, 여기서 위치와 시간 그래프예요. 기울기가 뭘 뜻할까요? 속도를 뜻합니다. 그럼 여기서의 기울기나 여기서의 기울기나 여기서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빨라져요? 느려져요? 달라져요? 일정해요? 똑같죠. 일정하죠. 그러니까 등속 직선 운동은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됐어요? 됐어요? 근데 하나 갑니다. 우리가 지금 볼 때 운동을 니네가 표현해봐. 어떤 운동인지. 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빨라지고 있어요. 어떻게 빨라졌어? 자, 기울기를 보세요. 기울기를 보세요. 기울기를 보세요. 기울기가 어떻게 되고 있대요? 증가되고 있대요. 근데 기울기가 뜻하는 거 위치와 시간 그래프에서 뭐래요? 속도. 그렇지, 속도. 그럼 속도가 증가된다고, 속도가. 다시 한번 뭐? 기울기가 급해졌으니까 속도가 증가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딱 멈춰 있다가 신호등이 바뀌었네? 출발하는 거야, 이렇게 쭉. 이게 뭐라고? 저 그래프인 거야. 두 번째 그래프 하나 반대로 그래프가 이제 나와. 어떻게 그릴까?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대. 이건 뭐야? 점점점 느려지는 거야. 급하다가 완만해도 나중에 멈춰버렸지. 됐어요? 느려지다가 정지하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이해되셔요? 지민이 됐어? 너 지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응. 너 춘지민 맞지? 아까 저 누구 황지민을 만나봤어. 앞자리 만나봤어. 되게 잘생겼더라. 모델처럼 생겼더라. 걔. 잘생겼다기보다는 이쁘게 생겼더라. 걔 아이돌 해도 괜찮더라. 괜찮더라. 진짜. 그렇다고. 아무튼 내가 가지지 못한 걸 갖고 있으면 좀 그래. 조금 약간 서울해. 또 잘하는구나 이거. 잘한다. 아무튼 간에 하나만 더 갑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무엇입니까? 그래프가 이렇게도 하나만 갑시다. 이게 위치와 시간 그래프예요. 얘는 어떻게 될까? 기울기가 점점 감소했지. 그럼 느려졌다가 이 순간을 보면 모래 기울기가 0이죠. 멈췄다는 뜻이죠. 근데 기울기의 방향이 바뀌었죠. 기울기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방향을 턴을 했다는 얘기죠. 반대 방향이 좀 더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동차가 가다가 멈춰집니다. 딱 돌아서 다시 빨라집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방금 저 그래프. 됐죠? 됐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 나와 있는 것들은 뭘 얘기했습니까? 등속 직선 운동 얘기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셔요? 그 다음 밑에 가면 이제 바로 밑에 보면 그래프는 두 가지 다 설명을 했고요. 맞죠? 맞죠? 네. 두 번째 상대 속도라는 말이 있으니까 상대 속도. 상대 속도로 어쩌고저쩌고 막 적혀 있잖아. 뭐라고 된다 볼까? 상대 속도. 상민아, 네가 상민이지? 잘 보고 있어. 잠깐만. 일단 보시면 무엇입니까? 상대 속도. 운동한 관찰자를 기준으로 나타내는 속도를 상대 속도라고 한다. A의 속도를 VA, B의 속도를 VB라고 하면 A에 대한 상대 속도는 A에 대한 속도 AB는 VAB는 다음과 같다. VAB는 VB 빼기 VA. 다시 말하기도 힘들어. 어떻게 생각하면 돼? 이거 괜히 이렇게 쓰지 말고 간단하게 쓰신대요. 상대의 속도는 내가 본 제의 속도야. 내가 본 제의 속도. 내가 본 제의 속도. 자, 예를 들어서 갑니다. 여기서 A라는 자동차가 80km/h로 가고 있고요. 요 앞에서 B라는 자동차가 100km/h의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C라는 자동차가 100km/h로 가고 있죠. 됐죠? 자, A가 본 B의 속도는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얼마? 20이죠. 왜? 내가 가는 거 나보다 제가 빨라. 얼마 빨라? 나보다 20만큼 빠르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얘가 나보다 얼마나 빨라라는 걸 보는 게 상대 속도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B가 본 A의 속도는 얼마예요? 얼마? 빨리 불러 얼마? 20이야? 아, 마이너스 20. 왜? 난 B야. 가만히 있는데 A가 내 뒤로 가고 있어.
그럼 나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20인 거잖아. 맞죠? 세 번째 갑니다. A가 본 C의 속도는 얼마일까요? 그렇지. 마이너스 180. 나의 운동의 반대로 180 이렇게 돼. 이 정도로 빠른 거죠. 이해돼요? 지면에 대한 속도는 얘는 80이에요. 지면에 대한 속도는 100이에요. 그런데 A가 본 C의 속도는 얼마야? 180이래요. 마이너스 180이래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이 문제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뭐 이따위로 나와. 문제 너무 쉽게 나오잖아.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근데 어떻게 할 거냐? 다른 문제가 나오겠죠. 보세요. 자, 운동량, 충격량 할 때 되게 잘 나온다. 봐봐. 여기에 물체가 있고요. 물체가 있어. 여기도 있어. 얘가 쿵 부딪혔대. 가서 쿵 부딪히고 얘가 올 거고 얘가 가면서 거리가 어떻게 된다. 뭐 이런 말 있을까? 자, 보셔요. 여기에 A라는 물체가 있고요. 여기에 B라는 물체가 있습니다. 됐죠? 얘가 2m/s로 오고 있고요. 얘가 오는데 얼마나 오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됐죠? 나도 몰라. 근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20m입니다. 됐어요? A부터 B까지 거리는 20m입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그려질 건데 A와 B 사이 거리라고 나왔습니다. Y축은 얘는 시간이고요. 20m고요. 몇 초 할까요? 불러 빨리. 3초. 여기 몇 미터? 4m 라고 합시다. 됐죠? 됐죠? B의 속도 얼마일까요? B의 속도 얼마일까요? B의 속도 얼마일까요? 이걸 물어봤습니다. B의 속도 얼마일까요? B의 속도 얼마일까요? 물어봤습니다. (3분의 2m/s) 얘들아 틀리는 거 두려워하면 안 돼. 큰일 납니다. 틀리는 거 두려워하면요 절대 문제 못 풀어요. 손목 못 대니까. 틀려도 돼. 지금 막 해. 틀린다고 뭘 하잖아. 뭐라고? 3분의 10? 나도 몰라. 숫자 그냥 되는 대로 한 거라서. 3분의 10? 3분의 10이래. 다른 사람도 있어. 나도 몰라. 숫자를 막 그냥 넣기 때문에 정수가 나오는지 소수가 나오는지 분수가 나오는지 나도 몰라. 그냥 한 거야. 얼마나 될까 생각해보세요. 3분의 10이 맞는 3분의 10이 맞는 것 같아. 해볼까요? 네가 현준이? 네. 현준 할까? 얼마 남았어 현준아? 거 하고 있어? 기다릴게. 니네가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제발. 임도경이 어디 갔대? 몰라? 모르는 친구야? 네. 임종도 있고 키 크는 게 아닌가? 잘 기억이 안 난다. 현준아 됐어? 좀 해볼까? 해볼까? 잘 봐. 잘 봐. 이 문제는 첫 번째 보면 얘가 몇 미터를 가? 몇 초간? 3초면? 6미터를 가 있죠. 얘가 요만큼까지 가 있어 A가. 그럼 B는 여기까지 옵니다. 얼마인지 나도 모르겠으나 이게 몇 미터예요? 4미터죠. 그럼 얘가 몇 미터 와요? 10미터죠. 10미터를 이동했습니다. 몇 초 동안? 3초 동안. 그럼 3분의 10이 돼요. 됐죠? 이렇게 풀어도 돼요. 근데 잘 보세요. 내가 이거 그래프 왜 줬을까? 그래프 왜 줬을까? 이 그래프가 A와 B의 상대 속도입니다. 됐어요? A가 B의 상대 속도. 자, 얼마예요 기울기가? 얼마예요 기울기가? 3분의 16이죠. 그럼 누구 빼기 누구?
얘를 몰라. 마이너스 물음표 빼기 2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마이너스 물음표 빼기 2라는 얘기는 뭐야? 얘의 속도는 나의 속도와 반대잖아.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 되는 거야? 얘 얼마일까? 마이너스 물음표 넘기면 얼마냐? 물음표네. 그럼 얼마냐? 3분의 20. 2야? 22? 너 뭐 숫자 잘못 쓴다 보다. 아, 요거 봐야 돼. 플러스가 되는구나. 얘라면서 플러스가 되는. 아닌데? 마이너스. 기울기가 마이너스. 기울기가 마이너스냐? 여기 붙어야 된다. 미안해. 아무튼 그러면 이렇게 된다라면 어떻게 될 수 있어? 마이너스 붙이고 가면 얼마 될 수 있어? 넘어가고 넘어가면 3분의 얼마 돼야 돼? 10이 돼야지. 됐어? 요거 따지는 거지. 그러니까 되게 단순해. 되게 단순하다는 얘기는 이걸로 문제를 풀어도 되지만 이 그래프, 요 그래프로 그냥 보시라고요. 됐어? 상대 속도 구하는 건 이게 나와. 좀 전에 저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나와요. 이해되셔요? 이해되셔요? 그 다음에 이제 가속도를 또 가속도. 가속도가 뭐랬어? 얼마나 빨라지니 혹은 느려지니 이거야. 얼마큼 달라지냐라는 얘기지. 됐어? 이걸 가속도라고 불러. 그럼 가속도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니? 어느 시간 동안에 얼만큼 변했니? 속도의 변화량이라고 불러요. 그럼 어떻게 구한다? T분의 V 빼기 V0. 여기서 V가 누구야? 나중 속도 V0가 처음 속도.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라고 해요. 그 다음에 시간의 단위 무슨 단위? 세크죠. 시간의 단위는 초니까. 그 다음에 속도의 단위가 미터 퍼 세크니까 얼마 돼? 단위가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기억하시면 되겠죠. 가속도는 얼마나 빨라지는지 이걸 보는 거니까. 이해되죠? 여기까지? 자, 그 상태라고 보시는 거고요. A는 두 번째, 뒤에서 할 건데 미리 좀 당겨서 합시다. 자동차가 있어요. 내가 밀을 거야. 혼자 미는 게 더 세요? 아니면 여러 명이서 같이 미는 게 더 빨리 가요? 그렇죠. 정지 상태에서 움직였다는 얘기는 속도가 달라졌다는 얘기죠. 그럼 가속도가 생겼다는 얘기니까 가속도는 누구에 비례했다? 힘에 비례했다. 맞죠? 질량이 작은 자동차가 있고 큰 자동차가 있어. 어떤 걸 밀기가 힘들어요? 큰 거. 큰 거라는 얘기는 질량에 뭐 한다? 반비례한다. 이것도 나오죠. 그러니까 누구에 비례해서 힘에 비례했고 질량에 반비례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자, 문제 갑니다. 예를 들어서 자, 내가 2kg짜리를 내가 10N으로 끌어당깁니다. 이 5초 후에 속도는 얼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5초 속도 얼마입니까? 5초 속도 얼마입니까? 여기서 뭐하고 뭐가 주어졌어요? 힘하고 시간이 힘하고 그다음에 킬로그램 질량이 주어졌죠. 뭐 구할 수 있어? 가속도 구할 수 있죠. 내가 뭘 물어봤어? 정지 상태에서 5초 후의 속도 움직였잖아. 힘을 줬으니까 5초의 속도를 구하라 라는 얘기는 5m/s 제곱이죠. 맞아요? m분의 f. 맞아요? 그럼 이거 무슨 뜻이야? 1초당 5m/s씩 증가됩니다. 그럼 5초래. 1초, 2초, 3초, 4초, 5초 가면 5씩 증가되면 25m/s가 되겠죠.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오케이. 이렇게 보신다는 거 요거 생각하시면서 이제 갑니다. 거기 가속도 나왔죠? 시간에 따라 물체의 속도가 변하는 운동을 가속도 운동이라고 부르고요.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라고 얘기해요. 단위는 미터/s 제곱 나와 있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두 번째 밑에 보시면 등가속도 직선운동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등가속도 직선운동. 자,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운동이라고 되는데 등가속도 직선운동은 힘이 가해지죠. 근데 그 힘이 달라져 안 달라져? 안 달라지고 일정합니다. 그래서 등가속도 직선운동이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 자연학과 운동 있죠? 얘들아 자연학과 운동은 뭘 보고 자연학과 운동이라고 불렀다? 진공 상태에서 아 진공 상태에서 뭐만 받았다? 중력 그렇지 중력만 받아 운동하는 물체 운동을 보고 자연학과 운동이라고 그러죠. 중력만 받아 운동한다. 됐죠? 그 정도 보시는 거고요. 자 밑에 보시면 탐구 결과 나와 있는데 그거 표는 뒤에 한번 보실 거예요. 시간 보면 몇 개만 볼게요. 0.2초 동안 처음 구간 몇 센티미터 일정됐습니까? 2.5cm를 갔죠. 그럼 처음 구간의 속도는 얼마야? 아니 몇 센티미터 per 세크? 12.5. 두 번째 구간 갑니다. 몇 센치를 갔어요? 7.5cm를 갔죠? 맞아요? 간격을 보는 거니까 그럼 얼마 됩니까? 37.5cm per sec. 하나는 더 갑니다. 몇 cm를 갔대요? 12.5죠? 그럼 몇이야? 100 얼마야? 62.5 아니야? 나보다 선수 5대 62.5cm per sec죠. 그럼 보세요. 얘는 빗면이죠. 빗면이라는 게 물체가 내려오는 가속도가 변해요, 안 변해요? 속도는 계속 빨라지겠지만 가속도는 안 변해요. 맞아? 확인합니다. 가속도 0.2초라는 시간 동안 얼마 변해서 속도 변화는 25죠. 맞아요? 얘도 얼마 변해? 0.2초 동안 얼마 변해? 25가 변했죠. 같아야 달라요? 같죠. 등가속도죠. 됐습니까? 하나만 더 갑니다. 자유낙하 운동을 지금 볼까? 자유낙하 운동. 자유낙하 운동 볼 때 보십니까? 여기에서 1kg짜리가 있고 2kg짜리가 있습니다. 높이가 같습니다. 누가 먼저 바닥에 떨어져요? 동시에 바닥에 떨어집니다. 동시에 바닥에 떨어졌다. 왜? 중력만 받아서. 중력이 얘가 더 큰데? 중력이 2kg짜리가 더 크잖아요. 중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야? 뭐에 비례합니까? 질량에 비례하죠. 그럼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죠? 근데 왜 동시에 떨어져요? 뭐가 똑같아? 중력 가속도가 똑같아서. 즉 중력 가속도가 같기 때문에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량이죠. 얘가 변화되는 거, 시간당 변화되는 게 똑같으니까 동시에 떨어져요. 질량과 상관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그러면 이거와 비슷하게 빗면입니다. 질량과 관계없이 가속도가 똑같아요. 항상. 문제 풀 때 항상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같은 빗면이지. 지금 예를 들어 요 물체가 있을 것이고요. 이 물체가 있습니다. A고요. B입니다. 그랬더니 A가 이만큼 가고 B가 이만큼 가서 두 개가 만났대. A의 가속도와 B의 가속도는 같아야 달라요. 크기를 보면. 똑같죠. A의 가속도는 이쪽 방향, B는 이쪽 방향이지만 얘하고 얘. 자, 잘 봐. 처음에서 놨을 때 부딪혔지? 그러면 얘의 시간은 같아 달라? 시간은 같아요. 맞죠? 그러면 여기 이 거리의 비가 곧 무슨 비야? 속도가 변했죠. 속도가 변했죠. 평균 속도의 비예요. 속도가 있다가 느려질 거 아니야. 얘는 없다가 증가되겠지. 그럼 평균 속도의 비가 거리의 비가 됩니다. 평균 속도도 그렇게 구하는 거야. 같이 적용시키는 거 그렇게 적용시키는 거고요. 나중에 문제 보면서 얘기할 거야. 근데 그렇게 적용시켜야 되는 거고 조건이 뭐였어?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속도. 됐어? 만약에 여기서의 속도가 V라고 똑같다고 볼게요. A나 B나. 근데 얘가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고요. 여기가 얼마로 할까? 물음표라고 할까요? 물음표에서 같다고 생각합시다. 됐어요? 그러면 자 보셔요. 가속도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었어?
시간분의 네, 속도. 속도이잖아.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죠? 그럼 얘는 얼마야? t분의 5이가 되죠. 얘는 얼마야? 10분의 물음표 빼기 물음표 빼기 v야? v 빼기 물음표야? 아, V 빼기. 나중 속도 빼기 물음표 이게 되죠. 맞아요? 얘가 같대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해야 돼. 얘는 마이너스 9 붙어야죠. 얘가 가속도 있잖아. 맞지? 그럼 얘 운동방향 이 방향으로 가속도가 가해지니까 이걸 플러스로 잡았다라면 얘는 이 방향과 반대의 방향으로 가속도가 가해지지. 그럼 운동 방향과 반대로 써주셔야 돼요. 이해됩니까? 아? 현주가 됐어? 정말? 모르겠으면 얘기해. 예서 됐어? 다시 가. 자, 물체가 내려오지. 내려온다는 얘기는 뭔 소리야? 내려온다는 얘기는 얘가 힘이 여기로 가해지니까 빨라지는 거지. 그럼 얘의 가속도는 어떻게 돼? 시간분의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인데 처음 속도는 빵이잖아. 정리니까.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내려오는 시간 동안 나중 속도 빼기 0이야. 이게 B의 가속도가 되는 거야. 이해돼? 근데 대신 물체의 나중 속도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똑같으니까 얘가 플러스 얘도 플러스가 되어야 돼요. 이해돼? B를 보면 A를 봐야 돼. A는 처음 속도가 얼마래? 물음표지. 나중 속도 V예요. 빼기 물음표예요. 맞아요? 그럼 이 물음표를 플러스로 잡았어? 마이너스로 잡았어? 지금 현재 플러스로 잡은 거야? 그러면 A는 이 가속도의 방향과 처음 속도의 방향이 같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야? 얘는 이렇게 가지. 근데 가속도는 이 방향이지. 그럼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반대 방향이지. 이해돼? 무슨 말이지? 얘는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래서 느려지는 거지. 근데 힘은 밑으로 가해지지. 그러니까 느려진다는 얘기는 이거에 밑으로 당기니까 느려지는 거야. 그러면 가속도는 얘가 가는 반대 방향으로 점점 가해지니까 느려진 거야. 여기까지 돼? 그럼 얘는 플러스로 잡으면 얘는 당연히 반대니까 마이너스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얘하고 얘가 크기가 같다 그랬잖아. 크기가 같아. 대신 방향에 따라서 뭐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야. 중앙에 다 봐야 돼. 방향에 따라 뭐가 달라질 수 있다. 가속도의 방향이 달라져야 돼. 그럼 여기서 얼마야? 얘는 t분의 v하고 얘의 t분의 v-vj 물음표가 마이너스 9에 붙어야 똑같아진다. 1에서 뭘 구할 수 있어? 1에서 tt 날려버리면 vv 나와버리고 물음표가 얼마인지 몇 분인지 나오지. 그럼 생각해. v는 마이너스 v 플러스 물음표 넘어가면 얼마야? 2v죠. 2v에서 v로 갔다 0에서 v로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써먹는 거 빗면에서 기억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빗면에서 질량과 관계없이 가속도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질량과 상관없이 똑같이 중력과 똑같았지? 얘하고 얘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결과적으로. 알았어 얘들아? 어? 저기 거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할 게 많아 오늘도. 여름방학은 조금 다르게 이해했죠. 여름방학 이제 좀 지났잖아. 니네들 머리가 더 컸잖아. 그러니까 머리가 컸다는 얘기는 경험을 더 많이 했다는 얘기야. 그럼 받아들이는 게 좀 더 많잖아. 근데 뭐 여름방학이란 어떻게 보면 맛배기의 기본 내용을 했다고 생각하면 이제 적용시키는 거야. 됐어요? 쓸 거 쓰였으면 중간에 잠깐 쉬었다 갈까요? 잠깐 쉬었다 가면 10분만 쉬었다 가면 태연아 그거 잠깐 멈춰. 그 빨간 버튼 그러니까 아니 그 멈춰버리게. 끊기예요, 멈추기. 끊기.